납세의무자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그 신고를 한 가액이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시가표현액보다도 과세권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권자가 평가한 시가표현액 이상이면 그때는 과표 뭐가 되는 거고?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고 그대로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고한 가액이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시가표현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럼 이거 뭐로 보는 거야? 과소신고. 그때는 과표가 뭐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은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줘. 그래서 얘는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아저씨가 급여를 받아왔어, 월급을. 근데 이게 회사에서 통장으로 입금됐어. 그럼 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믿어 안 믿어? 믿어.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저씨가 현찰로 들고 왔어. 믿어 안 믿어? 얘를 잘못 들었나? 저희 집은 현찰을 갖고 오면 안 믿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중간에 오다가 흘렸거나 중간에 띵겨 먹은 줄 압니다. 그러나 원로 입금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금액이 많고 떠나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줍니다.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장난치죠. 업체한테 받을 때 돈을 입금시킬 때 3분의 2만 통장으로 입금시켜라. 나머지 3분의 2는 뭘로 준비해달라? 현금으로 준비해달라. 그럼 집사람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저는 절대 제 동영상을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 자기는 어디 보면 어디 가면 사이트 동영상 볼 수 있어?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실상 취득가격 과표라는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그래서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줘 안 믿어줘? 믿어줘. 액면가에 그대로 믿어줘. 액면가에 그대로 믿어줘. 자, 그 다음에 2번 간주취득에 대한 과표 땡땡 적어놓으시고요. 결론 간주취득일 때 과표는 항상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다. 결론 이겁니다. 자, 맨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 건축법상 건축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아직 안 왔죠?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죠. 이때 건축법상 건축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뭔지는 어디서 배우시고? 건축법에서 얘기하시고 다만 그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이 일어났을 때에 신축과 재축이 일어났을 때와 증축과 개축이 일어났을 때에 신축과 재축의 공통점 뭡니까? 응? 신축했다 건물, 재축했다 뭐죠 여러분? 신축은 뭐야? 토지 위에 건물 새로 지은 거지 뭐.
다 아시죠? 근데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 멸실되어서 그걸 다시 건축했어. 근데 종전 건축물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어디로 가는 거고? 서서히 입질 들어오죠. 기존 건축물 면적을 초과해서 다시 건축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 신축. 종전 건축물 면적 이하면 재축.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무슨 등기 들어갑니까? 얘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건축물 전체입니다. 건축물 뭘 건드린가? 전체. 다시 지은 거죠, 건물 전체를. 다만 새로 적거나 기존 건축물 면적보다 초과해 적거나 적게 적거나 어떤 건물 다시 지은 거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등기 들어가? 보존 등기죠. 그러나 증축과 개축이 있게 되면 이때 증축 개축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씨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 자, 증축 개축이 났다. 이때는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무슨 등기 들어가요? 변경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취득이고요?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어? 증가.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뭐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때 간주 취득의 과표는 항상 무슨 가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박스 메뉴에. 그래서 건축법상 증축개축 밑줄 또는 지방세법상 개수가 일어나면 우리는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 따라서 과표는 그로 인하여 동그라미 뭐 증가한 이게 동그라미야. 증가한. 아니 메뉴에 61쪽 메뉴 박스. 그로 인하여 뭐한가에? 증가한. 포인트를 항상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61쪽 토지의 지목 변경 갑시다. 양가리 2번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뭐한가요, 여러분? 밑줄 증가한 가액. 그럼 이때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것이 바로 거기 2번 나왔죠. 밑줄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 밑줄. 항상 우리 세법상 상당 무슨 상부터 튀어나와야 돼? 사실상. 그래서 다음 기억에서 니은의 가액을 뭐한가요? 밑줄 뺀 가액.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64쪽. 면세점 가겠습니다. 면세점 밑줄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주 취득세에서 인정되는 제도 그 면세점 인정하냐 안 하냐. 아, 인정되죠 당연히. 주워 먹는 문제였죠 뭐. 그래서 1번 밑줄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밑줄.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소액 계산이네. 소액 계산.
여러분 부동산인 토지 샀는데 50만 원짜리가 있어 없어? 물론 있긴 있죠. 토지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건 극히 예외죠. 서울에 그것도 대강북구 미아동에 있는데 50만 원짜리 토지 있겠어?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이거는 무슨 재산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소액 재산. 애들 껌값으로 보는 거야. H산놈. 그런 것까지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밑줄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과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취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토지 취득할 때 50만 원씩 사는 거야. 아저씨 50만 원씩 주세요. 그래서 50만 원씩 하고 면세점, 그리고 다시 옆에 인근 토지 또 사서 면세점, 그리고 또 인근 토지 사서 면세점. 그럼 과세관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아, 이것이 면세점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너 그따위로 하면 2번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게 인접한 토지 사면 그 1년 이내에 취득한 거 한꺼번에 따져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2번 숙지할 필요 없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우린 또 이걸 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서 해? 50만 원치 사놓고 1년 기다리고 1년 지나면 다시 얼마 사? 50만 원치 사. 그러면서 강북구 미아동 다 사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얘기죠. 후손 대대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훌륭한 집안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